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조문을 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훔쳤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에는 무궁화장이 추서가 됐는데 빈소에서 또 눈물을 훔친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특히나 이해찬 전 총리와는 과거 오래전부터 인연이 꽤 두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예. 제가 청학생회 간부직을 맡고 있었고 이 대표님은 그때 이제 재적 학생으로 계시다가 복학하셔가지고 제가 잡혀가면 제일 먼저 관악경찰서 쫓아오셔가지고 형사들하고 한바탕씩 하시고 우선에 1987년 대선 때 제가 이제 김대중 후보 그 유세팀에서 잔심부름을 제가 그때 좀 하다가 보좌관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보좌관을 했고 초선 의원 때 첫 네. 번째 보좌관을 유 이사장이 했죠. 저도 나이가 36일 때고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일을 잘 도와줬죠. 보신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가 36살 때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니까 강성필 부대 두 분이 인연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뭐 약 한 46년간의 어쩔 때는 사제간, 어쩔 때는 형제간 같은 그런 인연이었죠. 사실 이제 이해찬 전 총리께서 52년생, 유시민 작가가 5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7살 터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민주화 운동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던 것이죠. 예. 비교적 이해찬 전 총리께서 국회의원도 젊은 나이에 하셨고 장관도 젊은 나이에 하셨잖아요. 총리도 사실 52살에 하셨으니까 젊은 나이에 하셨는데 이 정치 역정을 계속 쭉 같이 해왔고 또 유시민 작가도 이해찬 전 총리의 보좌관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해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왔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나 두 분의 사이가 각별했냐면 유시민 작가가 결혼했을 때 예. 이해찬 전 총리가 그때 가난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러니까 본인이 끼고 있던 본인 결혼할 때 맞췄던 그 금반지를 뺏어 줬답니다. 그 정도로 특별한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시민 작가로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소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눈물 훔치는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해찬 전 총리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지금 후일담이 이해찬 총리 입장에서는 2016년인가요? 그때 컷오프라는 충격적인 일을 본인이 당했었거든요. 거기서 회생해서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네.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중도의 소구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새로운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발굴했고 과거의 어떤 그 공천에서부터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무현 정부를 상징하고 민주당을 상징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총리까지 지냈던 이해찬 전 총리를 갖다가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랬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은 무소속으로 나중에 나왔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시 또 소위 말해서 생환을 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기도 했는데 자,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옆에 유시민 작가가 뭐 항상 함께 하진 못했지만 거의 인생의 소위 말하면 첫 출발. 우리가 흔히 1980년 학생회 뭐 회장부터 시작해서 복학생 회장으로 둘이 만났던 198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는 또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원래 이해찬 전 총리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는데 그 후임으로 불러다가 굳이 이사장을 맡겼어요.
그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나는 못 맡는다 이런 거 극구 거부절을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맡겼다라는 걸 보면 맨 처음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유시민 작가를 데려왔을 때도 예. 발탁을 한 거고요. 정말로 수십 년이 지나서 정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기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또 발탁을 해서 맡길 정도로 두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친구이자 동지이자 형제 같은 예. 그런 존재이고 이해찬 전 총리나 유시민 작가나 다 정치적인 위기들을 겪어왔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에서 탈락하기도 했었고 또 유시민 작가도 이제 정치에서 은퇴한다 이렇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멀어졌을 때나 예. 정치의 중심에 있을 때나 두 분이 때로는 형동생으로 때로는 선후배로 이렇게 보면은 참 부러운 관계 아니냐. 이런 47년의 어떤 정치적 동지와 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예. 서로에게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빈소고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애도 기간이긴 하지만 워낙 거물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나오게 하는 이제 모습이 한 장이 있어요. 이제 빈소의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서 계시는 분들은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범여권의 차기 지도자 한 장소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강성필 대변인께서 앞으로 설 이후의 민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나오느냐 마느냐. 예. 그래서 살아오느냐 안 살아오느냐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의 여의도의 관심은 민주당의 권력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거기에 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특별한 시점과 관련한 논의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 예. 이때 이후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상황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테나 세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흔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막 분열돼 있는데 예. 저 세 분이 한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의 민주당의 모습도 순탄치만은 않겠다. 예.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일극 체제가 이제 자리를 비운 거 아닙니까? 권력은 항시 이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분점은 허용하지 않거든요. 세 사람이 그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특히 이번 8월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예. 다음번 총선에서 치러지는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기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지금은 애도 기간이니까 모두 예. 한 마음으로 애도를 하고 있겠지만 속으로 꾸는 꿈은 다 다를 거다. 그게 이 이른바 동상이몽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동상이몽을 예. 꾸고 있겠죠. 유시민 작가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은퇴를 한 분이시고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그 세 명이 함께 있는 거를 두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저 중에 나올지 예.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김민석 총리는 지금 총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권이든 앞으로의 대선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거론되는 게 저는 조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 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 네네네. 예. 본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총리인데 예. 총리가 안 그래도 지금 얼마 전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다시 25%를 올리네 막 이런 복잡한 경제 문제가 있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산적합니까? 예. 그런데 자칫 총리가 이 정치와 관련된 얘기로 이슈로 자꾸 국민들 앞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은 사실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본인도 당연히 자제를 하시겠지만 예. 저는 좀 정당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때요? 조국 대표는 나름대로는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조국 대표와 관련된 호불호가 너무 강합니다. 예. 사실 이제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물론 자기의 강력한 팬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강력하게 또 비호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또 어떻게 상쇄해야 되냐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 안에 있는 잠룡들보다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예. 사실은 국민의힘의 불구경이라든지 또
또 민주당 내의 후계 구도 국민들 볼 때 제일 재밌는 겁니다. 예. 남들 싸우고 불나고 이런 게 제일 재밌는 건데 그거를 언론과 이 패널들한테 자제하라 그런 거는 그건 도저히 자제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불구경 못지않게 민주당의 후계 싸움도 굉장한 국민의 관심거리다. 좀 그런 점에서 뭐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지금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설 밥상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예.